자, 일단은 사포라고 시미즈다. 사포로 시미즈. 일단 사포로가 최근에 내용이 어때요? 굉장히 훌륭하죠. 이 최근에 뭐 가와사키고 요카마고 그죠? 우라와고 전부 승점을 가져가고 결과를 이겼습니다. 직전 경기는 또 쌈프였나? 2대1로 이겼죠. 이 강팀과의 대결에서 뭐 밀리는 내용 전혀 없다. 오히려 우위석 경기나 팽팽한 경기를 했던 사포로고 결과를 얻었다. 사실 순위에 어떤 연관은 없어요. 순위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은 없다. 다만 앞에 쌈프든 뭐 요코하마든 가와사키든 전부 순위에 연관 있는 팀들이죠. 분명히 그 친구들은 동기부여적인 면이 만땅인 팀들이야. 삿포로는 사실 그 앞선 구간에 좀 강등권이 있었지만 그게 헤쳐나왔죠. 승점을 가져가면서. 그 동기부여가 존나 있는 팀도 깼어. 반면에 시미즈는 어때요? 동기부여 이빠이죠. 오늘 무조건 이겨야 되는 조건이잖아. 근데 어때요? 직전에 이미 직전 경기도 이겨야 되는 조건이고 그 전에 이와타전도 이겨야 되는 조건입니다. 근데 어땠어요? 승점 가져갔어요? 못 가져갔죠. 그러니까 동기부여적인 면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물론 뭐 강간할 수는 없다. 동기부여를 너무 참고 범위를 안 두면 안 된다. 그것 또한 맞아. 근데 정황상행이 일단 만들어지죠. 근데 시미즈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앞에 경기도 보겠지만 앞에 우리가 시미즈한테 따였잖아. 그죠? 이와타한테는 극장골 맞고 못 먹었고 그때는. 그러니까 이 시미즈 때문에 좀 안 좋았어. 자, 지금 배당은 흔들려요. 배당은 지금 막 시미즈 막 이빠이 내려가고 있다. 반대로 사포로는 앞에 경기들을 유심히 보면 전부 반대 팀들이 전부 내려가고 이랬어요. 사포로는 올라가고. 근데 결과를 가져가더라. 일단은 뭐 사포로 같은 오늘 뭐 이 전방에 우리 국내 토종들의 어떤 매치업은 안 될 것 같아요. 몰라. 일단은 김건희는 나올 가능성은 높은데 오세훈은 일단은 뭐 이 좀 산타나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의존도가 높아. 사실 산타나가 지금 팀 내 14골인가 그렇게 넣고 있어요. 자, 어쨌든 요 경기는 사포로가 잘 박아요. 그리고 사포로가 좀 이기는 조건, 강팀과 상대에서 이기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일단은 박는 거는 인사돼, 항상. 하지만 그 속에 디펜스 범위까지 받쳐주니까 결과를 얻는다고. 그리고 뭐 오늘 보니까 가네코는 못 나요. 가네코는 어차피 올 시즌 별로예요. 그리고 전방에 있던 고노키라든지 페르난데스는 어쨌든 제 몫을 해주고 골에 관여되는 비중도 있다. 김건희도 보니까 한 7경기 출전했나? 한 골을 기록하고 있더라고, 이 내용. 저는 이 경기 패스 구간이기도 한데요. 굳이 나는 선택한다고 하면 그래서 4% 한번 가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홈콜에. 아시겠죠? 자, 가시마고 간바 오사카다. 자, 간바도 지금 15위 36점이에요. 오늘 결과적으로 물론 뭐 강등까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득실 여부에서도 분명히 일단은 시미즈가 이기는 조건이다.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바도 무라는 수치만 이끌어내도 뭐 강등까지 보다는 플레이오프까지 요런 어떤 산에 물려있다. 어쨌든 이게 경우의 수가 좀 복잡한 편인데요. 어쨌든 요 J리그 보니까 여기는 일단은 그 다음에 득실 여부였고 그 다음에 이 다득이었고 그 다음 순위가 상대전이었습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승점이 같으면 요 내용이 좀 만들어지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은 내가 계산을 안 했어요. 너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어쨌든 요 경기는 자, 가시마 솔직히 그렇게 믿을 수는 없어요. 앞선 경기는 또 좀 결과를 얻었던 범위 보여줬었죠. 가시마가 그죠? 결국 홈콜에서 좀 무시할 수 없는데 올 시즌은 사실 들쑥날쑥했습니다. 좀 기복적인 면도 있었고 강팀들 상대로 퍼포먼스를 보여준 경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기도 있었다. 그래서 좀 불안 요소가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 에벌라도든 아르투르든 좋잖아. 그 다음에 전방에 스즈키 이 삼총사의 이 득점의 의존도는 높아요. 그리고 또 여기는 또 뎁스가 좀 약한 편인데 이거는 작년에도 그랬어. 자, 가시마 올 시즌 이 간바하고의 상대전이요 총 4차례예요. 총 4차례. 구강컵 하나 그리고 리그컵 2차례 정규 시즌 하나 전부 다 핸디 기준 핸승으로
그리고 우위속 경기를 해가지고 결과를 다 이겼어요. 2대0, 3대1, 그 다음에 4대1, 3대1. 청적에 가깝죠. 어떻게 보면. 물론 리그컵이나 이란컵은 좀 배제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정규 리그전에서는 원정 경기였죠. 그 경기에서도 우위속 경기를 했다. 왜냐하면 리그컵이나 이런 건 로테이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완전체 대 완전체의 어떤 맞대결은 없었다. 자, 가시마. 어쨌든 좀 디펜스 범위를 단단히 둘 거예요. 어쨌든 가시마는 진짜 시즌 전체적으로 평균치로만 얘기하자면 상대에게 수치 많이 내줘요. 좀 점유 밀리고 요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은 디펜스를 둬도 수치를 많이 내준다. 이런 범위가 있는 간바다. 그 앞에 경기는 어쨌든 이왔다 확정이 된 이왔다 맞아서 홈콜에 무조건 승점 3점이 필요했던 간바는 어쨌든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우리 뭐 이날 경기 뭐 간바를 좀 선택했지만 어쨌든 주력급에는 안 넣고 그걸 고배당으로 빼가지고 좀 안 좋았죠. 어쨌든 뭐 간바 요 경기 조금 찝찝함은 좀 있어요. 좀 버티는 내용 속에 그 버티는 내용이 그냥 막 이 후쿠오카나 막 이런 애들 있죠. 단단하게 막 상대 수치 제어하고 이런 범위는 좀 없었어요. 간바가. 자, 어쨌든 요 경기 뭐 승부에 따지자면 가시마가 가볼 요량은 있는데 조금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이것도 좀 어찌 보면 저 주력급에서는 좀 패스 구간이긴 한데 굳이 선택한다면 이것도 홈콜의 가시마 어떤 유종의 의미. 어쨌든 가시마는 항상 상위권에서 경쟁을 하고 아침 진출권에 항상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 홈콜에 유종의 의미 요 부분도 분명히 생각하고 간바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밑에 뭐 시미즈나 이 분명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지만은 결코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요 경기 좀 패스 구간이나 하는데 굳이 선택한다면 가시마 가보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우라바하고 후쿠 한번 볼게요. 자, 후쿠오카. 일단은 여기는 뭐 순위의 어떤, 없어요. 뭐 순위권에 뭐 큰 의미는 없는 매치업입니다. 자, 우라와 어때? 최근 후반기에. 좋지 못하죠. 사실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 퍼포먼스가 결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초반에 조금 항상 우위속 경기를 하고 하는데 수치 대비 골이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우라가. 근데 그 부분을 또 늦음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안 밀려. 우위속 경기나 좀 강팀 상대도 좀 버티거나 이런 내용인데 승점을 못 가져가잖아요, 결론적으로. 상대에게 선취골을 먼저 뺏기고 좀 어렵게 끌고 가고 이런 내용이 우리가 지금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도 올 시즌 기준으로 보면 제일 부진했던 애가 에사카야. 에사카가 작년에는 진짜 가시와에서 넘어와가지고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올 시즌은 이제 두 골인가 골을 못 넣어요. 어쨌든 우은커라든지 모베이가 기준이 되는 팀이기도 합니다. 우전도도 높고. 자, 어쨌든 가시와를 무시할 수 없는데 수치 대비 진짜 골이 안 나와요. 뭐 결정력이 어떤 문제점은 있는 거겠죠, 그죠? 그 디펜스. 이 부분도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게 좋다고 볼 수도 없고 참 어정쩡하고 지금 어떤 페이스는 결코 좋지만은 못합니다. 자, 후쿠오카는 딱 성향이 잡혀있죠. 상대의 수치도 제어하고 디펜스 범위. 그죠? 디펜스전이 상대 많은 활동량을 보이고 상대 수치도 많이 제어를 하고 상대 수치를 많이 제어한다는 거는 활동량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상대의 어떤 빌드업 과정도 관여도 하고 괴롭힌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역습에 의한 내용, 제한적인 수치, 골도 잘 넣고, 그리고 그걸 지키내는 팀이 또 후쿠인데, 사실 그런 면을 뭐 작년부터 보여줬지만 시즌 초반까지 쫙 보여주다가 한 중반 이후 좀 요 부분에 좀 실점 범위가 많았고, 먼저 선취골을 뺏기고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또 버티는 내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어떤 성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우라와가 최근에 좀 부침이 있다. 후쿠오카의 성향상 어떤 그런 디펜스 범위 이런 부분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두 팀 맞대결이 그런 성향을 보여줬어요. 0대0 스코어가 나왔거든요. 이 경기에서도 점유는 확실히 내줬어요. 점유에 관심 없어요. 후쿠오카는 항상 점유는 밀려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패스 후가이다. 이 승부패 좀 다 있어 보이고요.
다 있어 보이고 뭐 무라는 수치 일단은 좀 딱 이래 보입니다. 무라는 수치가 좀 있어 보이는 매치업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가시화하고 쇼난이다. 자, 아까 전에 내가 언급했듯이 쇼난이 맥심이야. 어쨌든 여기에 강등권에 순위권에 있는 팀입니다. 제일 유리한 조건이죠. 어쨌든 얘는 강등은 안 돼요. 바로 다이렉트로. 다만 운이 안 좋으면 뭐 경우의 사에 따라서 운이 안 좋으면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됩니다. 그 구간을 피하기 위해서는 승점이라는 게 1점이 필요해. 그러니까 무승부만 거둬도 결과를 얻는다. 자, 쇼난 어때요? 쇼난의 퍼포먼스 내가 항상 자랑을 하잖아. 얘기를 하잖아. 항상 우위수 경기하고요. 강팀도 어쨌든 잡아낼 만큼의 어떤 퍼포먼스나 수치나 점유 면에서 전혀 안 뒤진다. 아니야. 까르봉에 보내줘. 따로 후연할 필요 없어. 내가 도둑놈도 아니고 하루에 그냥 100개입니다, 형님. 내일 해초까지 보내주니까 나중에 기다리면 돼요, 형님.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근데 공지하긴 했죠. 오늘 좀 이 일부는 스근하게 간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금액 나눠서 그렇게 가요. 금액 나눠가지고 전부 열매 빼잖아. 뭐 주력이라고 여기 뭐 주력이라는 게 그냥 다 부주력급으로 패스했지만 거의 뭐 주력급 부주력급이잖아. 근데 배당이 다 높고 이러니까 좀 나눠서 가요. 나눠서. 알겠죠? 자, 어쨌든 가시화하고 쇼난입니다. 자, 여기 일단은 뭐 두 팀 맞대결이 가시화가 원정에서 2대0으로 이겼어요. 이때는 뭐 퇴장 변수가 좀 일찍 나와가지고 쇼난이 어쨌든 좀 결과를 내주는 형국이었는데, 자, 가시화는 어떠냐면 후구하고 좀 비슷해요. 디펜스 범위 두고 골 넣으면, 근데 이 팀이 유연하게 경기하는 측면도 있어. 선취골이 먼저 만들어지거나 강팀 상대로 무승부로 계속 이어지면 극단적 디펜스를 선택하는 팀이고, 근데 여기서 상대에게 선취골 뺏겼다? 그럼 바로 반응을 보이는 팀이에요. 동점까지 가기 위해서 공격적 성향을 좀 나타내는 요런 어떤 가시화다. 전반적으로 보면 가시화가 좀 성적이 어쨌든 뭐 중위권에 형성한 팀이에요. 그리고 또 뭐 쇼난도 하위권에 항상 머물러 있던 팀이었고 강등권 싸움을 항상 해왔던 쇼난입니다. 근데 올 시즌 뭐 지금 뭐 어쨌든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지만 내용에서는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최근에 행보를 보면 확실히 내용이 나쁘지가 않더라고. 어쨌든 요 경기는 기본적으로 무라는 수치는 좀 있어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쇼난이 지지는 않겠다. 이 범위를 좀 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은 좀 있는 것 같다. 무라는 수치 그리고 지지 않는 경기. 어쨌든 쇼난이 이기는 장면, 요 장면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알겠죠? 자, 일단 데이터 한번 보내드리고 데이터 좀 보내드릴게요. 1분이면 끝난다. 2분이면 끝난다. 오늘 일본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오늘 그래서 그냥 막 고배당을 갈까 이 생각도 했는데 그냥 한번 쓰근하게 일반으로 접근해서 호주 경기, 호주 축구까지 엮어가지고 두 조합으로 구성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로또 반로또로 했는데 5볼도 그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700배짜리인데 뭐 될 거라고 했겠습니까? 그죠? 운 좋으면 그냥 한 거지.
알겠죠? 그래서 좀 오늘 배당이 뭐 30배당, 40배당, 뭐 80배당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좀 금액을 좀 나눠가지고 가요. 나눠가지고. 알겠죠? 나눠서 한번 가보세요. 나눠서. 다시 얘기하지만 나눠서 가세요. 나눠서. 그래도 배당이 10배 이렇게 물고 있으면 형님들 적당히만 가도 맛있다. 그러니까 주력 때리는 만큼의 뭐 주력만큼이나 또 다 때리지 말고 그러면 안 돼, 형님들. 데미지 크다. 지금 내 폴더 해가지고 10배당 넘는데 저게 먹기가 쉽겠나? 그죠? 안 된다. 50도 많다. 어떻게 보면 내 조합인데. 그 20장을 태운다는 얘기잖아. 50이면. 그러니까 주력에서 반반 나눠서 해. 그러니까 그걸 또 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좋은 거는 뭐 5만원 가더라도 그 밑에는 자기가 보기엔 내가 우선순위에 좀 더 좋아 보이는 게 첫 순위에 있어요. 항상. 그거는 있어. 그러니까 뭐 가고 뭐 풀배 만약에 가면 뭐 주력급이나 부주력급을 가는 게 한 5만원급이라고 하면 그 3만원으로 나눠 가든 또 어떤 거는 또 2만원으로 가든 뭐 이렇게 나눠서 잘 가요. 나는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데미지 없게끔 좀 부담 안스럽게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꾸준하게 항상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네폴 같이 네폴. 네폴 가는 게 좋지는 않잖아. 나는 세폴 간다고 해서 뭐 씨바 또 한폴 나기 들어가. 세폴을 가든 네폴이든. 그냥 네폴 갔어요. 자, 데이터 다 보내드릴 거요.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형님들. 자, 도쿄하고 가와사키다. 자, 가와사키. 지금 2점 차 2위에요. 가와사키. 자, 가와사키는 확실히 홈콜의 퍼포먼스는 보여줬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 경기 이기고 봐야 돼.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기고, 요코하마가 미끄러지기를 바라야 되겠죠. 근데 좀 더 유리한 게 요코하마 맞습니다. 무라는 수치만 이끌어내도 빗셀과의 매치업이죠. 무라는 수치만 이끌어내도 득실 여부에서 좀 커요, 차이가. 그래서 어쨌든 요 경기 가와사키 쪽으로 좀 더 봐야 되는 거는 맞긴 한데, 도쿄가 오늘 미치는 날이면 진짜 이거 와 불편하다. 얘. 도쿄가 기복이 심해요. 근데 인마들이 진짜 와 퍼포먼스 제대로 오늘 미치는 날이다 하면 진짜 무서운 팀이에요. 정말. 그 세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를 빼봐 그냥. 하나를 빼봐. 이 사람들이 다 그거 하니까. 알겠죠? 하나를 빼봐봐. 우행이. 근데 세포를 투자하면 의미가 없다가 배당도 적어지고 그리고 배당이 적으니까 물론 뭐 내 배당이 그래 작은 배당은 아닌데 내 기준에서는 맞잖아. 그 나라 가면 그 별별 없다. 그냥 만약에 진짜 그렇게 가려면 주력급으로 생각해서 세포를 가가지고 한 조합 끌어내고
부주급이나 하나 끌어내고 그 다음 고배당을 싹 빼야지 금액적으로 이제 부담 없이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 근데 오늘 같이 네 조합에 전부 네폴에다가 배당도 그냥 10배당 15배 요 안쪽에 어떤 배당들인데 맞잖아요. 이런 거는 그렇게 못 가지. 자, 어쨌든 이게 가와사키하고 도쿄인데요. 일단은 아다 1톤부터 내한드로 나쁘지 않죠. 근데 오늘 보니까 디에고가 못 나오더라고, 도쿄가. 어쨌든 이 친구들이 퍼포먼스가 나오면 와, 좆된다. 그게 무서운 거야, 도쿄하고. 사실 두 팀 맞대결이요. 원정에 도쿄가 1대0으로 졌는데요. 내용상에서는 크게 밀리는 게 없고 우위속 경기를 보였어요. 물론 가와사키가 예년처럼 좀 틀린 게 옛날에는 항상 가두리 치고 압도하는 게 그냥 가와사키였잖아요. 근데 올 시즌 작년 후반부기부터 뭐 상대에게 좀 밀리는 형국도 보여주고 좀 성향 자체가 또 한 골이 만들어지면 리드한 상황이면 그걸 지키려고 하는 축구를 하는 이런 성향을 보이기도 한 가와사키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의 결과물이 안 좋은 게 원정에서 다 나타났던 가와사키야. 그 오늘 원정 경기고 쭉 지금 홈콜이었잖아.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 갔던 과정들이 전부 다. 근데 이번에는 또 원정이다. 그 상대가 오늘 도쿄인데 기복적인 면이 있어도 오늘 같은 날 좀 근님이 왔다라는 어떤 축구가 만들어진다면 무섭다. 자, 어쨌든 요 경기 그래도 좀 가와사키를 좀 봐야 되지 않았나. 도쿄로 보기에는 너무 억지스럽다. 근데 이게 조금 좀 찝찝해요. 찝찝해도 그래도 좀 뭐 선택해야 된다면 가와사키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현 시점에 보면. 예, 짱짱님. 언제든지 행님 자꾸 물어보는 행님인데 방송에서 안 쏴도 다시보기나 방송국에 쏘면 언제든지 다 보내드려요. 아시겠죠? 혹시나 그 보내고 나서 한 시간 내도록 안 온다. 그러면 쪽지를 보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와타하고 교토 상가다. 자, 이와타는 강등의 확정이죠. 자, 교토는 여기는 지금 순위권, 순위권이 있습니다. 그죠? 바로 꼴찌 앞잡입니다. 지금 앞잡입니다. 자, 일단은 이와타는 꼴찌인데 교토는 이기는 조건이 일단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기는 조건이. 자, 어쨌든 두 팀 맞대결이요. 이왔다가 4대1로 이겼었어요. 근데 이 경기는 내가 좀 봤거든. 기억이 나. 퇴장 변수가 만들어지고 바로 디펜스 다 털렸던 교토였다. 자, 이왔다가 물론 뭐 버프의 어떤 느낌의 어떤 내용들을 좀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이미 좀 늦은 감이 좀 있었죠. 그죠? 요런 내용성이 어쨌든 좀 결과를 패했고, 확실히 원정보다는 홈콜이 좀 더 나은 경기, 그 유종임이, 마지막 홈콜의 어떤 경기에서 좀 결과물을 얻으려고 다분히 노력할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뭐 이 경기의 어떤 집중도나 모든, 어떤 내용들은 분명히 좀 교토가 만들어 가지 싶어요. 다만, 이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죠. 수치 대비. 수치가 이루어지면 그 속에 골이 만들어져야지 교토는 죽이 되든 바들이 되든 뭐 버티는 내용으로 성향이 바뀌거나 뭐 요런 내용이 만들어진다고. 근데 만약에 이 갔다가 선취골 나온다, 교토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이기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 교토다. 물론 여기도 이제 동기부여가 가득하죠. 근데 동기부여대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무라는 수치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좀 한 점차 승부 요 내용. 그러니까 좀 이하타가 교토가 지지는 않겠다 이 범위는 있는데 일단은 뭐 승패로 갈린다면 교토 쪽으로 보고 무라는 수치도 좀 어지간히 좀 있어 보인다.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인데 요 경기도 조금 애매하죠.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막 존나게 좋다고 이런 느낌은 사실 없어요. 좀 어려운 구간이야. 표시한 거 보면 빨갱이가 어딨노? 파랭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검은 거 들어가 전부 다. 자, 세레소하고 나고야다. 자, 세레소. 지금 4위에 올라 있어요. 순위권에 있어. 아침에 어떤 진출권의 어떤 순위는 있습니다. 자, 4점 차거든요. 3점 차거든요. 일단 이기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된다. 뭐, 득실 여부도 따져야 되겠지만, 일단 현 시점에서는 세레소가 이겨야 되는 축구는 해야 된다.
자, 세레소가 사실 유리했어요. 2위까지 있었다가 지금 처져가지고 이러는데 사실 후반기 끝 무렵에 와가지고 실점 범위가 커졌고 결과물이 안 좋았죠. 승점을 쌓지 못했던 세레소입니다. 근데 세레소가 보여줬던 뭐 퍼포먼스는 결코 무시 못하죠. 잘 박았잖아. 그죠? 물론 뭐 박음 속에 디펜스가 안 되고 실점을 했지만 그걸 또 힘으로써 또 극복하고 또 결과를 얻었던 세레소 오사카다. 강팀 상대로도 그렇고. 어쨌든 요 경기 일단은 뭐 홈콜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순위 이제 마지막 일단 이기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좀 봐야 돼. 네, 득실 여부가 일단 중요하겠죠. 이 부분도. 자, 어쨌든 요 경기 뭐 나고야 일단 나고야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나고야는 작년보다는 좀 퍼포먼스가 좀 떨어졌어요. 사실. 작년에는 진짜 최고의 디펜스. 그리고 제한적인 수치số 역습에 의한 내용, 이거 굉장히 좋았던 팀이 또 이 나고야였어요. 근데 올 시즌은 좀 선취골을 좀 먼저 뺏기고 지가 원하는 축구보다는 조금 답답한 경기들이 많았죠. 근데 끝 무렵에서는 그래도 승점을 가져가고 이런 좀 뭐 작년의 성향 이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나오고 어쨌든 세레소 일단은 부침이 있는 거는 사실 일단 타가토도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 출전이 많이 안 됐잖아. 그래서 지금 보면 멘데스나 파트리크 이 친구들이 좀 더 골에 관여가는 비중, 그리고 기요타케도 일단은 좀 부상 여파가 좀 있었지만 최근에는 꾸준히 나와서 좋다. 이누이는 저 시미즈로 갔잖아. 이누이도 좋았는데 어쨌든 뭐 이누이도 시미즈로 갔고, 시미즈 오늘 맞다. 시미즈 오늘 이누이가 못 나와요. 앞에 징계의 사유로 못 나와요. 요 경기는 참 요 경기도 일단은 무라는 수치는 좀 있어 보이긴 하되 그래도 세레소가 좀 더 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 경기는 요런 생각은 좀 듭니다. 자, 밑에 두 경기인데 잠시만요. 밑에 두 경기인데 요 두 경기 얘기하고, 자, 빗셀이 나쁘지 않죠. 지금 내용이 결코 나쁘지 않죠. 요거하면 어때요? 좀 유의롭게 진짜 우승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자꾸 승점을 못 가져가고, 그죠? 결과적으로 안 좋았던 요까마입니다. 자, 어느새 지금 최종전까지 와갖고 안심을 할 수 없어요. 어쨌든 승점 무라는 수치만 이끌어내도 우승은 됩니다. 근데 결코 빗셀이 최근의 퍼포먼스가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 시즌 기준으로 아챔에서도 한번 만났죠. 정규 시즌에서 만났어요. 근데 내용이 팽팽했어요. 미들에서 안 밀리니까. 어쨌든 빗셀도 점유하는 내용을 보이는 팀이잖아. 성향이 점유에 관심이 많잖아. 요카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카마가 매 경기 뭐 점유가 밀린 경기가 있더나 수치적으로 밀린 경기가 있더나 결과가 지더라도 이기든 어쨌든 수치는 앞서 있었고 항상 점유를 가져가는 팀입니다. 빗셀은 또 이거는 상황이 틀려요. 골이 만들어지면 그걸 지키는 축구로 돌아서는 유연한 경기를 하는 빗셀이고, 만약에 지고 있다 그러면 점유. 근데 초반부터 어쨌든 골이 만들기 전까지는 항상 점유에 관심을 보이는 팀이 또 빗셀이다. 알겠죠? 각기중대님 보냈는데 형님은 데이터 한번 확인 한번 해봐요. 요 경기는 좀 무라는 수치 좀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분명히 이 빗셀 같은 경우는 이 경기의 어떤 의존도 중요도는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마지막 홈콜에 분명히 허투루 경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코하마 입장에서는 지지 않는 경기는 할 거고요. 그러니까 무라는 수치 좀 있어 보이고요. 조금 가기는 좀 어렵다. 이 경기는 좀 패스 구간을 좀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카나하고 산포다. 산포가 최근에 절잖아. 정말 좋은 공격 밸런스를 공수 밸런스를 보여줬고 퍼포먼스가 장난이 아니었던 산포였다. 여기도 어쨌든 순위 싸움을 하겠어요. 똑같은 이게 54점인데 54점인가 51점인데 아마 순위권 싸움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사건이 지금
기복이 심하죠. 근데 얘네가 홈콜에서 대부분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날 근임이 온다. 그러니까 도쿄하고 좀 성향이 좀 비슷해요, 사건이. 쌈프 때문에 많이 다니고. 이 경기도 나는 쌈프가 어쨌든 좀 더 이 경기에 어떤 집중도는 높고 중요도는 높은 팀입니다. 근데 사건이 그리고 또 이 쌈프가 지금 내용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끝물에 와가지고 다 와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지금 1라운컵이고 리그컵이고 우승도 했죠. 이 컵대회 토너먼트를 존나게 치렀어. 남들보다 그냥 배로 경기를 많이 뛰었다고. 체력적인 부분, 이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제 팀의 기준이 되는 거 마코토하고 모리시마. 어쨌든 이 친구들이 기준이 되고 득점에 가야 되는 비중이 큰데 참 어쨌든 요 경기 나는 조금 찝찝합니다. 이 경기가. 사건이 어쨌든 홈콜에 또 오늘 같은 날 좀 기복적인 면이 아닌 정말 좋은 퍼포먼스 어떤 최대치의 모습을 좀 보여준다고 하면 이것도 몰라. 그리고 쌈프는 현 시점에 내용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패스 구간. 나는 한번 간다면 진짜 고배당을 빼고 한다면 무라는 수치에 한번 가보지 않을까. 무라는 수치에. 요런 생각은 듭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데이터 보내드리고 자, 형님들 데이터 다 보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키움하고 쓰기다. 자, 오늘 뭐 키움 오늘 이승우를 내보냅니다. 뭐 볼펜 기록이 단데 일단은 이승우가 좀 나오는 게 어쨌든 올 시즌에 스역전에 보니까 간략하게 갈게요. 자, 스역전을 보니까 저 볼펜 기록이 한 9이닝 정도 소화했고 무실점의 대용을 좀 보여줬어요. 이 부분이 어떤 기록적인 면에 사실 오늘 좀 선발로 내세우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차이는 크죠. 만두하고 좀 차이는 크죠. 좀 요런 범위는 좀 있다. 그리고 이 사실 만두 같은 경우는 앞에 또 불펜 기록이 좀 가지고 있어요. 1차전에 또 끝무렵에 나왔었죠. 결과적으로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올 시즌 기준으로 보니까 상대전이 또 있어요. 5이닝 3실점도 있고 7이닝 1실점인가 요 내용도 좀 가지고 있더라고. 어쨌든 만도의 퍼포먼스는 끝무렵에서도 그냥 6, 7이닝 그 속에 삼진 비율도 좋고 분명히 오늘 뭐 이승우하고는 분명히 차이를 보일 겁니다. 근데 어저께도 보면 의외의 결과를 좀 만들었죠. 물론 뭐 요키시도 잘 던져 불펜에서 좀 무너졌습니다. 근데 의외로 오원석이가 사실 상대전이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 긁혀버렸어요. 어쨌든 그게 어쨌든 뭐 승기를 잡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봐집니다. 솔직하게. 자, 어쨌든 오늘 경기도 그런 의외성은 좀 있대. 어쨌든 승우가 보여줬던 게 그닥 어쨌든 뭐 불펜 기록이 단데 지금 보면 불펜 기록도 사실 최근 경기에서 지금 한 소화도 얼마 안 돼.
뭐 지금 한 10경기 나온 게 지금 막 6, 7이니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속에 실전 범위도 좀 있었다. 어쨌든 요 경기 일단은 뭐 좀 습적으로 봐야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저께 흐름이 좋았다는 겁니다. 끝 무렵에 안 터지다가 끝 무렵에 다 터져버렸죠. 그래서 좀 결과를 얻어갖고 정말 기적의 오바가 이루어졌던 결과론적으로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요 경기도 일단 좀 습적으로 보고요. 이거 굳이 내가 설명 안 해도 그죠? 우리 형들의 시각적인 면도 분명히 습적으로 쏠려 있을 겁니다. 자, 안양하고 가스. 자, 안양이 보면 어쨌든 좀 결과물은 다 좋죠. 근데 항상 좀 뭐 사실 거의 정배 기준이잖아, 안양이. 그러니까 뭐 기준점 자체가 기준점에 따라서 마인을 죽이고 이런 결과물이 많은 게 보면 꼭 3, 4건 후. 그러니까 처음에는 항상 여유롭게 앞서가다가 그죠? 끝무렵에 가갖고 실전 범위가 커져버리고. 그래서 뭐 마인도 죽이고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자, 어쨌든 뭐 안양하고 가스인데 일단 가스가 안 되는 게 디펜스. 일단 범실 요구도 좀 많고요. 그리고 팀 데이터적인 범위를 놓고 본다면 지금 이제 팀 데이터가 이제 경기가 계속 치러지면서 팀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물론 뭐 지금 5경기 기준으로만 봤어요. 어쨌든 높이 야투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안양하고 가스하고. 그리고 이 범실 여부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까지 그 높이에서도 밀리고 기회도 좀 더 부여받을 거다. 거기에다가 야투도 더 좋은 안양이다. 기본적인 팀 데이터를 보면 이런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뭐 개개인의 어떤 역량을 보면 뭐 대성이는 항상 꾸준히 해주잖아 그죠? 해줍니다. 앞에는 또 차바이가 복귀해가지고 또 팀에 관여되는 비중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대현은 회복이 안 되네. 회복이 안 돼. 좀 작년에도 좀 해주고 뭐 디펜스도 뭐 높이에서도 이런 좀 범위 좀 보여줬는데 올 시즌 초반에 아예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용병들의 영향도 좀 꾸준한 것 같아요. 벨랑겐도 좀 뭐 좀 그런 면은 좀 있지만 기복적 면은 있지만 좀 준수하고요. 그 다음에 할로웨이도 운도회보다는 좀 출전이 처음에는 적었는데 직전 경기는 또 좀 비중이 좀 높았다. 여기도 좀 시간을 나눠갖고 나오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제 몫을 해주는 평타 정도의 내용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용병 매치업에서는 좀 차이가 좀 크죠. 일단 스펠맨은 항상 기준이 되고 제일 중심이다. 그러니까 오세근도 막 욕하는 사람 많은데 꼭 결정적일 때 좀 미스가 있고 좀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해도 오세근은 어쨌든 득점에 관여되는 비중은 항상 꾸준하고 좋다, 높다. 그죠? 그리고 좀 가장 아쉬웠던 게 사실 변준영이었잖아. 근데 직전에는 좀 제 몫을 해줬어요. 근데 변준영이가 조금 부침은 있어요. 사실. 그리고 뭐 보니까 먼노는 앞에 좀 그게 있었죠. 부상 여파가 있었는데 일단은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네. 그리고 아반도는 앞에 경기도 아예 안 보이고. 어쨌든 여기는 확실하게 그냥 꾸준함을 좀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기에 여기서 좀 변준영만 좀 잘해주고 좀 해주고 이러면 좀 더 영향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여기서 기준이 되는 뭐 오세근이나 스펠맨이나 좀 부진해봐라. 문성근은 뭐 작년에도 뭐 그 득점에 관여되는 비중보다는 그죠? 올 시즌 그래도 또 두 자릿수 득점을 꾸준히 해주더라고 그래도. 어쨌든 요 경기도 안양적으로 보되 항상 그 마인을 많이 죽였던 안양이다. 이게 조금 후달리긴 한데 그래도 좀 기준은 일단은 좀 안양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뭐 득실 여부에서도 지금 뭐 오노바는 내가 안 하는데 일단 가스의 디펜스가 안 좋아요. 물론 뭐 지금 보면 득실 여부를 보면 실점 범위가 커요. 득점은 제법 나타냅니다. 공격 범위에서는. 근데 실점이 그만큼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165점이면 오버의 도전 가치는 좀 더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은 들어요. 물론 나는 안 갔습니다. 오너바 체크도 안 했고요. 오너바를 안 하기에. 아시겠죠? 자, KT하고 KCC다. 요거는 이거는 결과물이
이거는 결과물이 딱 이런 범위인 것 같아요. 이런 범위. 어떤 범위냐면, 이 기복이 심해요, 전부에. 팀의 기준이 되는 친구들이. 누가 기복을 덜 보이냐에 따라서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어쨌든 좀 반등된 내용을 만들었죠. 분명히 좀 KT입니다. KCC는 뭔가, 잠재적으로 좀, 내용이 아예 형편없고, 이런 결과가 지더라도 그런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좀 기복적인 면 크다. 호응도 지금 부상 여파가 좀 있니 없냐 하는데 일단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도 어쨌든 기준이 되는 걸 라거나하고 좀 해줘야 된다. 호응하고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앞에 좀 반가운 소식이 이승현이가 사실 부침이 컸잖아. 직전 경기는 야투율도 굉장히 높았고 비중이 굉장히 높아도 22득점을 했습니다. 혼자 분전했어 사실. 라그나하고 좀 부침은 있었고 좀 실책도 많았고 범실도 많았다. 그리고 제퍼슨은 어쨌든 메인이 라그나이기 때문에 큰 내용은 없습니다. 큰 내용이 없고 그리고 정찬영하고 좀 이근희는 어쨌든 좀 벤치 멤버로서의 하락도는 좀 낮았어요. 이 앞에는 또 날라다녔었죠. 요 내용 있고요. 그 다음에 KT는 일단은 이 눈에 띄는 게 안오시게 욕을 많이 했잖아. 컵 때 날라다니고 개막전도 나쁘지 않았고 그러다가 완전히 쓰레기 됐다가 직전 경기는 또 34득점을 했네. 또 날라다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나마 조금 꾸준함을 가지고 있는 게 정성우야. 그러니까 양호석도 조금은 부침은 있고 기복이 있고. 그죠? 그리고 하윤기가 일단은 좀 돋보여요. 어쨌든 보면 일단은 안오시키가 나온 운동코하고 같이 이렇게 안 되더라고. 안 되고 일단 누구야 하윤기가 어쨌든 역할은 좀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해주고 두 자릿수 득점은 꾸준히 해주고 있고요. 높이에서 수비 디펜스 범위에서도 분명히 하락도는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 경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이 경기는 좀 패스 오늘 국내 경기 중에서는 좀 패스 구간이긴 한데 굳이 간다면 일단은 좀 기복적이면 그리고 안오시케가 좀 살아났다는 건 물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직전 경기가 좋았다고 해서 그래도 좀 KT가 좀 유리한 경기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아시겠죠? 자 썸하고 하나다. 썸 우리에게 진짜 악몽을 선사했던 썸입니다. 물론 그 상태가 우리은행 앞에도 KB를 잡은 거 봐봐. 그러니까 그 우리은행이 첫 개막전에서 어느 정도 범위의 어떤 전력인 걸 몰랐잖아. 근데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은행은 최강이라는 거. 근데 그 팀 맞아서 어쨌든 2커 3커를 좀 선전을 했어요. 그냥 4커 그리고 초반에 1커가 좀 좋지 못했던 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야투가 떨어졌었고 많이 떨어졌었죠. 2커, 3커가 너무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3커가 제일 좋았어요. 어쨌든 여기에도 어쨌든 팀이 기준이 되고 사실 이 벤치 멤버들이 사실 좀 약해서 그렇지. 그잖아. 자 여기도 어쨌든 이소희가 기준이 되고 안혜진은 씨발 그냥 싫다 그냥. 어쨌든 이소희나 진한 그리고 한별이도 앞에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출장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되겠죠. 체력적인 부분이 진짜 미스잖아 그 친구는. 그죠? 그 다음에 한엄지도 결코 나쁘진 않았다. 어쨌든 요 내용이고 하나는 좀 심각하다 솔직히. 양인영이가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어요. 신전 말고 눈에 띄는 애가 김미연 좀 해줬고 양인영이가 좀 해줘야 돼. 높이에서도 채도 못해도 득점이 가야 되는 비중이 있는데 높이에서 그러니까 디펜스 범위에서도 뭔가 역할이 돼야 되는데 삼성생명한테도 그냥 따였다. 물론 스미드라는 친구 배윤 삼성생명 나쁘지 않죠. 올해 와 진짜 좋더라. 진짜 삼성생명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스미스 얘는 너무너무 좋던데 담비 저리 가라던데 거짓말 하고 이제 막 신인이잖아. 너무 좋더라. 자 어쨌든 요 경기 일단 오늘은 일단 높이에서 강점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물론 또 양인영이가 직전 경기가
삼성생명이 좀 밀렸다 한들, 오늘은 또 견제하는 게 사실 지난하고 이 싸움에서 좀 질 것 같은데, 한별이도 있고, 파워에서 좀 밀릴 것 같아. 어쨌든 요 경기는 좀 썸으로 생각하는데, 요 놈은 항상 암덩어리였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이거는 진짜. 알겠죠? 이제 고지가 다 왔다. 이제 조금만 있어라. 자, 빨리빨리 할게. 자, 대한항공하고 한국전력이다. 자, 대한항공 어때요? 너무너무 좋죠. 그냥 뭐가 좋냐면 그냥 기본적인 그냥 범실이 적고 공격 성공률도 굉장히 높이나 그리고 이 국내 선수들의 어떤 경쟁력이나 진짜 좋아요. 물론 한국전력의 어떤 국내 자원들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요 결코 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디테일함, 범실 여부, 공격 성공률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해요. 사실 앞에 경기는 신현석이가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 여기도 어쨌든 뭐 센터지는 박창호하고 신영석 좋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는 서재덕이 좀 못했는데 임성진하고 어쨌든 박초루가 어쨌든 좀 베테랑의 어떤 내용은 좀 보여줬다. 타이스는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대한항공은 뭐 작년에 변화가 없잖아. 사실 여기도 어쨌든 뭐 정지석이 하고 박승석 그다음 임동혁이나 링컨 앞에는 또 링컨이 기준이 됐고 좋은 결과물을 얻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요 지표를 보는 모든 공수 양면으로 굉장히 밸런스가 좋다. 그러니까 요 경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면 2.5 기준점을 줬잖아 핸디 기준에. 그리고 이 오노바 기준점을 180점을 줬다고 형들아. 180점. 본인이 대한항공 쪽으로 본다고 하면 어차피 일반승은 안 갈 거잖아. 저 배당 가는 사람 있나 혹시?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해라. 부끄러운 거 아니다. 1번 한번 눌려봐라. 1번 한번 눌려봐봐. 없나? 야 우리 애들 존나 씩씩하네. 아이고 홍삼팽이 믿네. 그러니까 이 경기는 어차피 대한항공을 보면 언더라는 내용이잖아. 기준점 자체가 어차피 핸승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면 일반상 안 가면 그죠? 그럼 언더가 더 안정감은 있는 거 맞죠? 만약에 뭐 상대에게 한 세트를 뺏기더라도 한 세트를 뺏기더라도 그죠? 한 세트를 뺏기더라도 180점 기준이면 어쨌든 대한항공이 지금 셧아웃 시켰던 과정을 보면요 세트당 어떤 차이를 보여줬던 세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항상 1세트 이 요놈도 여배도 그렇고 남배도 보면 항상 1세트가 접전이었어요. 그러고 거기서 세트를 가져가는 팀이 확실히 좀 2, 3세트 뭐 이렇게 물론 전체적인 기록이 다 그런 기록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그냥 막 쌉 씹어 먹더라. 그래서 헨슨보다는 언더가 좀 더 물론 뭐 배당이 아쉬움은 좀 더 있겠죠. 그래도 좀 더 안정감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한국전력이 한 세트를 극복하더라도 4세트까지 싸움이라고 가정하면 그래도 기대치는 좀 있다. 언더의 뉘앙스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까? 대한항공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으면 1번. 자, 멜버른하고 퍼스다. 자, 이 경기는 일단은 멜버른이 잘 봤죠. 봤는데 얘네들도 보면 뭐 퇴장 변수도 좀 있어서 그렇지, 있어가지고 좀 수치가 안 올랐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수치 높고 종료하는 팀입니다. 호주 리그 내에서는. 그죠? 공격적 어떤 지표나 퍼포먼스는 항상 제일 원탑이었어요. 자, 퍼스는 어때? 작년에 그냥 동네 북이었죠. 승점 자판기. 근데 초반에 어떤 뉘앙스가 포스가 그렇게 작년만큼 디펜스가 전혀 안 되고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디펜스도 받쳐주고 어지간한 팀한테는 뭐 밀리더라도 어쨌든 결과를 얻고 좀 팽팽한 승부는 좀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요 경기도 일단은 뭐 멜버른 시티 쪽으로 봐야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되
헨승이 극복되느냐 이 여부가 관심사잖아. 근데 이건 헨문 못 간다. 위그랭이 왔어. 헨승 가려면 가고 아니면 패스하든가 이 둘 중 하나지. 헨무 가기는 좀 후달린다 솔직히.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DB하고 모비스다. 자, DB하고 모비스다. 자, DB 같은 경우는 일단 김종규 씨 앞에 나오던데. 그거 하더만. 근데 거의 못 나오겠지, 이제. 일단은, DB, 일단은, 앞에 눈에 띈 게 알바노하고, 와, 두경민하고 진짜 앞에 또 알바노 날라다니더라. 그 다음에 두환도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앞에 또 강상재는 20득점 했더라. 20득점을 했더라. 쫙 좋았다가 앞에 어쨌든 결과는 좀 좋지는 못했지만, 얻지는 못했지만, 내용적으로 선수들이 골고루 다 좋았어요.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요 경기도 일단은 모비스는 앞에 보니까 우석이가 없었는데, 우석이가 진짜 몇 분 뛰었나? 어쨌든 기준이 되는 선수잖아. 근데 나머지 애들이 정말 잘했어요. 함지훈이나 서명진이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쨌든 뭐 록스하고 프림이 좀 시간을 나눠갖고 뛰잖아. 이 친구들의 내용도 좀 좋고. 근데 일단 론제이가 오늘 못 나온다는 겁니다. 어제도 앞에 직전 경기도 못 나왔거든요. 그리고 우석이도 경기가 한 10여 번밖에 못 뛰었는데, 야, 씨발고, 근데 경쟁력을 좀 보여주더라고. 보니까 앞에 서울 삼성을 잡았잖아.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얘네가 잘했다기보다는 좀 삼성은 어저께 또 결과를 가져갔지만 그 전에 이 모비스전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야투가 다 떨어지고 범실도 좀 낮았고 일단 특히 높이에서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프림하고 이 보면 녹스하고 다른 건 몰라도 득점에 관여되는 비중은 떨어지지만 높이에서는 강점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경기는 일단은 높이에서는 모비스가 좀 더 수치적으로 좋아요. 팀 데이터적으로. 높이에서는. 근데 야투는 확실히 DB가 가져간다. 특히 외곽. 일단 두경민 기점으로 너무너무 좋아요. 어쨌든 이 경기도 정말 팽팽한 승부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앞에 어쨌든 우석이가 역할이 안 됐지만 서명진이나 이런 함준이나 이런 애들 좀 해줬고 또 용병 둘이도 분명히 좀 좋은 내용을 보여줬기에 그래도 좀 이 삼성을 잡았고 반등된 내용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요 경기는 일단은 가기 힘든데 이 경기도 조금 찝찝하긴 해요. 주력급으로는 생각지 않는 경기지만 만약에 선택한다면 그래도 좀 DB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건설하고 칼텍스다. 요 경기도 어제하고 좀 흡사하잖아. 그죠? IBK하고 흥국하고, 그죠? 전부 20점대 승부가 나왔잖아. 요 경기도 20점대 승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세트를 하나 가져가느냐, GS가. 못 가져가느냐, 이 내용 아닐까. 일단 높이의 차이가 커요. 일단 양효진하고 이다현, 이거 왜 얘기를 한 수치만 딱 눈에 띄고 아무 내용이 없다가. 그죠? 자, 어쨌든 여기도 어떤 이 야스민하고 모마의 어떤 용병 매치업을 놓고 보면 나는 모마가 분명히 한 수 위라고 봅니다. 그죠? 자, 어쨌든 요 경기도 강소희가 잘해줘야 돼. 앞에는 또 유소연이 잘해줬거든. 강소희가 어쨌든 기복적인 면보다는 분명히 기준이 되는 내용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좀 부진하면 건민지를 투입하고 건민지도 제 몫을 해주잖아. 그죠? 최대한 범실을 줄여야지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이 경기 좀 뭐 잘 봐봐. 앞에 도공도 그렇고 페퍼한테도 한 세트를 내줬어요. 현대건설이. 그 오늘 또 또 GS잖아. 나는 이거 뭐
현금 못 가지. 차라리 이 지금 매치업이라고 하면 위에 그 대한항공 씨발 써다고 간다고 생각하고 가는 게 나는 더 낫다고 봅니다. 이 매치업에서는. 형님들 생각은 어때요? 만약에 굳이 간다고 하면 어차피 똑같은 2.5 기준점이잖아. 현근 행성 갈래? 대한항공 행성 갈래?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요 경기는 나는 간다면 뭐 GS 프렌으로 한번 가보지 않을까. 프렌으로. 근데 오너바는 조심하자. 그래도 좀 여기는 좀 20점대 승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만약에 칼텍스로 본다고 하면 프렌 그 다음에 오바로 좀 보는 경향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176점 후달렸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시드니하고 센트럴이다. 자, 시드니하고 센트럴인데 시드니가 보면 전체적으로 홈콜에서 우위수 경기를 시즌 초반이지만 보여준 뉘앙스가 그래. 그리고 공수 밸런스가 좀 좋은 요런 내용. 원래 뭐 웨스턴 유나이티드나 이런 팀이 그러니까 멜버른 빅토리나 이런 팀이 좀 유연하게 경기하고 공수 밸런스 좋은 팀이 그런 팀이거든 성향이. 근데 웨스트 시드니는 그냥 박는 팀이에요. 그만큼 또 박은 만큼 디펜스가 안 되는 팀이었습니다. 근데 올 시즌은 제법 공수 양면으로 밸런스가 좋은 어떤 지금 현 시점에 웨스트 시드니다. 센트럴은 일단 좀 밀리는 형국이고요. 그만큼 또 디펜스를 두더라도 실점 범위가 있더라. 좀 뭐랄까 좀 앞에 경기들도 보면 좀 어렵게 가져가는 경기들도 있어요. 웨스트 시드니가. 그래도 상대보다는 분명히 홈콜에서 우세서 경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좀 결과적인 면에서 좀 얻어갈 가능성은 좀 시드니가 높아 보이긴 한데요. 그 의외성 내용도 좀 있다. 그래서 좀 주력으로 안고 가기 힘든 매치업은 해요. 맞아요. 어쨌든 요 경기도 좀 시드니 좀 보는데 어렵다. 이것도 좀 패스 구간으로 주력급에서는 뭐 부주력이나 고배당으로 뺄 때 그냥 뭐 햄무나 한번 담가보든가 아니면 패스.